전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 최근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을 은밀하게 부른 일이 드러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무기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 이집트에서 성능 시험을 했는데 이집트 정치인들과 군 관계자는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겨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이집트는 한국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한 혜택을 약속하며 이집트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한국과 이집트의 연대가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한국 편에 서면서 일본이 중동 지역에서 입지를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시험평가에서 이집트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 무기는 무엇이며 한국 무기를 위해 이집트는 한국에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지와 이것 때문에 왜 일본이 불편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지역에서 친미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국을 지키는 무기는 비싼 감이 있더라도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애하면서 이집트에는 최신의 무기를 팔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집트는 대표적으로 불만을 품은 국가로 차별을 당하면서도 값비싼 미국 무기를 수입한 주요 국가였습니다.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면서도 미국 무기를 수입했었죠. 혁명과 반란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미국은 이집트와의 군사 협력을 이어갔었습니다. 덕분에 이집트는 구식 소련제 무기에서 탈피해 최신식 무기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F-16을 많이 구입하면서 이집트는 중동 지역에서 최강의 공군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미국에게서 수입한 F-16 전투기 무기로는 구식 AIM-7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역으로 활약 중인 AIM-120 암남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죠. 비싸게 주고 도입한 무기를 구식 미사일을 탑재한 채로 운용해야 하는 이집트는 당연히 미국에게 이재기를 했지만 미국은 이집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어차피 최신식 무기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이집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런 미국의 결정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집트는 프랑스를 통해 라팔 전투기 30대를 구입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2015년 24대를 도입한 데 이어 2021년 추가로 30대를 구입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사일과 전자장비를 포함해 약 40억 유로에 해당하는 군장비 구매를 체결하면서 미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미국의 말만 듣고 장비를 구입했다가는 다른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과의 군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집트 육군 출신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기 거래에서 깨달은 교훈을 바탕으로 안보 이익을 위해 유럽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외교적으로 이집트를 압박했지만 군 출신인 알시시 대통령을 제대로 협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에 더 나아가 공군만이 아닌 육군에서도 이집트군을 개혁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화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미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눈을 돌렸는데요. 그가 생각해낸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알시시는 대한민국의 박병석 국회의장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수도 카이로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이집트에서 마련한 행사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이집트 대통령과 독대한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진 회의였는데요. 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은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알시시 대통령은 K9 자주포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자주포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명품 취급을 받고 있는 대표 상품으로 한국의 K9 수입을 통해 이집트 육군에도 강력한 화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미 알시시 대통령은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을 통해 한국과의 사전 접촉을 끝마친 상태였는데요. 모르시 장관은 올해 8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방산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와 2008년부터 방산 협력을 시행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일찍이 이집트에 제안했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은 K9 자주포를 이집트로 보내 시험 발사 성능 평가를 가졌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군 소식통은 K9 자주포 한 대가 이미 이집트에 들어와 있으며 카이로 서부 사격장에서 성능 평가 발사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시험 평가에 참가한 이집트군 관계자들은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관계자들은 K9 자주포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제를 갖춘 무기로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자동탄 장전 장치를 갖춰 15초 동안 3발을 급속으로 사격할 수 있어
공격받았을 경우 다른 자주포 제품에 비해 빠른 반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대해 크게 집중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게릴라 전술을 주로 택하고 있는 중동의 무장단체들에게 K9 자주포가 빠르게 응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동에 최적화됐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군 관계자들이 가장 크게 놀란 것은 K9에 비교할 수 없는 정확도였습니다. 당시 참관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보인 일문 TOT 사격에서 3발의 포탄이 거의 같은 자리에 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명중에 관해서는 호병과 그들을 통제하는 지휘관의 역할이 크지만 탄착군이 잘 형성된다는 것은 K9의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다양한 155mm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K307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정거리는 40km이며 2020년 전력화된 K315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최대 54km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활강포탄을 사용한다면 100km 밖의 표적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큰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빠른 반응과 사거리 외에도 산악 지형과 같은 험지에서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국가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라 할 수 있었는데요. K9은 이미 인도군에 의해 라다크 산악 지형과 사막 지형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 특히 이집트와 같은 중동 지역의 경우 열사 폭풍으로 인해 웬만큼 튼튼하지 않고서는 운용하기가 어렵지만 K9은 이를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이집트군 관계자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만들었습니다. K9 자주포 외에도 K2 전차 역시 협상 대상입니다. 이집트는 이미 대중교통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에어컨 탑재 신규 전동차를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방산 업체인 현대로템을 만나 K2 전차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K2는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 야제에선 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차로 중동형 모델은 고온 사막 지역 운용을 위해 파워팩 냉각 성능을 높이고 에어컨 용량 증대 및 고온용 고무 궤도를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전차 지뢰와 중동 게릴라들이 주로 사용하는 급조 폭발물에도 견딜 수 있어 이집트 육군의 전투력을 배로 높일 수 있는 전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집트는 한국과 손을 잡을 준비를 단단히 마쳤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들은 이번에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열릴 이덱스 방산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조건만 맞다면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방산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는 한국에게 수에즈 운하, 인근 조선소 건설을 약속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특혜를 선물했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에즈 운하, 조선소 건설에 삼성중공업이 뛰어들었는데 이집트 정부가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지고 얼마 안 되어 일어난 파격적인 일이었는데요. 한국 기업이 수에즈 운하청에 입찰에 성공한 것은 최초입니다. 수에즈 운하청장은 삼성중공업의 제안서 중 조선소의 특화와 단계적 발전에 주목해 이를 이집트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한국의 조선소가 이집트에 들어서면 이집트에서 추진 중인 원전 개발 사업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집트 정부가 추진 중인 엘다바 원전 수주전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소가 들어서면 한국 시스템에 맞는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한국은 이미 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한국의 원전 사업도 함께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일본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인데 최근 이집트에서 일본이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집트 정부가 완전히 일본과 등을 돌린 상태라 일본이 유럽과 무역하기 위해선 멀고 위험한 희망봉 항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에버기 분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 피해를 끼친 것과 최근 일본 히타치 조선이 건조한 대형 유조선이 홍해상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선체 부식이 심화되면서 110만 배럴 상당 원유가 유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된 알래스카 기름 유출 사건에 맞먹는 원유량으로 유출이 시작되면 홍해뿐만 아니라 걸프만과 지중해까지 영향을 끼치며 복구하려면 수에즈 운하 운용을 장시간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선 골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또한 홍해, 걸프만, 지중해에 이르는 최악의 해양 환경 파괴까지 예상돼 모두의 신경이 곤두선 상태인데요. 이로써 중동의 주요 국가들은 전부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은 점점 중동 지역에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날로 거세지는 한국의 영향력, 비단 콘텐츠 분야만이 아니라 방산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산업이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라며 이집트와 한국이 건실한 발전 관계를 이루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